사바이디, 안녕하세요. 컵자입니다. 라오스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라면 라오스 여성들의 허영심에 대해서 한 번씩 정도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올해 그러니까 최근이죠. 라오스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은 전에부터 들었던 라오스 여성들의 허영심에 관한 얘기가 최소한 아무런 근거나 맥락도 없이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더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저의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라오스에 갔을 때 루앙프라방에서 비엔티안으로 오는 고속열차 안에서 31살의 라오스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가씨의 인상이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여성이었는데요. 그 세련됨이 유흥계 쪽에서 일하는 산티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라오스에서 보기 드물게 무언가 도시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랄까? 아무튼 그때 저는 라오스어를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때라 그 아가씨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물어봤는데요. 그 아가씨 대답이 루앙프라방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 2월쯤 루앙프라방에 갈 일도 있고 해서 그때 가면 당신네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고 싶다 했더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상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 자기가 엄마랑 둘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게스트하우스 홍보용 페이스북하고 본인 개인용 페이스북 두 개를 저보고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하면서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가씨 개인 페이스북에 본인 소개란을 보니까 31살의 미혼이고 직업란에는 게스트하우스 CEO라고 진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젊은 나이에 성공한 여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올해 1월 말쯤 라오스를 방문해서 어차피 저는 라오스 북부에 있는 무앙응오이라는 곳을 가야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루앙프라방에 가서 그 아가씨가 알려준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중국에 여행을 가 있었고 실제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분들은 그분의 부모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저에게 거짓말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페이스북 본인 소개란에 게스트하우스 CEO라고 올려놓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기야 나중에 부모님께 상속받으면 진짜 주인이 되겠지만 그 아가씨 페이스북을 보면 지금은 그냥 중국이나 태국 등에 여행 다니면서 인증샷을 올리고 이쁜 카페나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면서 인증샷을 올리고 하는 그냥 부모님 잘 만나서 잘 놀고 잘 먹는 평범한 백수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CEO라고 떡하니 페북에 올려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본인은 별다른 소득 활동도 하지 않고 부모님 돈으로 거의 놀고 먹다시피 하면서 좋은 옷에 현대적 용모에 돈 꽤나 쓰고 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게 바로 요즘 라오스 젊은 여성들의 허세나 허영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라오스 여성들의 허영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허영심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허영심이란 자신의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나 외관상의 화려함에 들뜬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라오스 전체 국민들의 1인당 GDP는 IMF 자료에 의하면 대략 2,7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만 원 수준이고요. 이 중에 수도인 비엔티안의 1인당 GDP는 이보다 약 1,000달러 정도 높은 3,700달러 수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30만 원, 월 44만 1,000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의 얘기는 주로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이나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도시인 루앙프라방, 팍세 같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 여성들의 사례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오스 여성들의 허영심이 어떠한 행동 양식으로 표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오스 여성들 사이에서도 최근 외모나 미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피부 미백이나 화장, 네일아트, 헤어스타일링에 들어가는 비용, 즉 외모 가꾸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소득 대비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소득액은 얼마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외모를 꾸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를 반영하듯 비엔티안 시내에는 많은 수의 피부 클리닉이나 미용 살롱, 네일샵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호텔, 관광, 유흥, 음식점, 야시장 소매업, 뷰티 산업 등이 다시 활기를 띨에 따라 주로 보여지는 직업군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외모 중심 소비 패턴에 빠져들면서 젊은 여성들은 미용 관련 소비에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이나 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라오스 내에서 한국 드라마나 K-팝 아이돌이 유명해지고 그리고 라오스 방송보다 옆 나라인 태국 방송을 더 많이 시청하고 있는 라오스 사람들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태국인 여성 연예인들의 예쁘고 세련된 옷차림이나 고급 레스토랑의 이미지, 럭셔리 대학생 문화 등을 접하면서 예쁘다는 미적 기준 자체가 한국이나 태국 등의 외래 기준에 맞춰지다 보니까 정체성이 불분명한 예쁜 이미지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명품이나 사치품이 소비 행태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다만 여기서의 명품은 진짜 명품이 아니라 태국, 베트남, 중국 등에서 수입한 짝퉁 명품의 소비가 일반적이고 진짜 명품은 극히 소수의 사람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짝퉁이라고 해도 라오스 국민들의 소득에 비하면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가격으로서 라오스 여성들은 이러한 짝퉁 명품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럭셔리하게 꾸민 모습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라오스 도시 여성들 사이에서는 브랜드 가방이나 시계, 신발, 액세서리 등의 소유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상징물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특이한 점은 아무리 짝퉁이라 할지라도 명품 로고가 크게 새겨진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여성들은 외국인 남성들과 교제를 통해서 고급 선물을 선물받거나 팬데믹 이후 증가된 관광산업 관련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라오스 도시 여성들의 구매력도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젊은 여성들의 과시적 소비 욕구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라오스 여성들은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등 금 장신구를 특히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는 여자는 금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복이 온다는 전통적인 인식과 아울러 라오스 여성들에게 있어서 금은 현금화가 쉬운 실물 자산이자 안정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나아가 도시 여성의 경우 금 장신구를 자신의 경제적 여유와 매력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남성과 교제를 할 때 특히 선물 받고 싶어 하거나 요즘은 내돈내산의 소비 형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SNS를 통한 보여주기식 소비 행태인데요. 라오스 여성들의 SNS에 대한 집착은 거의 광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도시 여성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경우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대부분 아이폰 시리즈를 선호하고 있으며 일부 한국 남성들과 교제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최신 기종의 삼성 갤럭시 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쉽게 가질 수 없는 상품임에도 이들의 선호 현상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라오스 여성들의 허세나 허영심의 절정은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대중화된 SNS 플랫폼 세계에서 아주 극에 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좋게 말하면 자기 표현 또는 자기 PR의 적극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보여주기식 자랑질의 극치를 달리게 됩니다. 이들은 SNS 세계에서 자신의 직업이나 인격보다 외모 관리, 의상 및 식당 브랜드, 배경사진 등으로 자신의 신분이 판단된다는 신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저소득층조차도 외형에서만큼은 즉 SNS에서만큼은 중상류층을 모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 플랫폼에서 좋아요와 댓글 등의 반응은 이들에게 개인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또한 이러한 SNS 플랫폼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넘어서
자신의 외모, 소비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전시하고 자랑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짝퉁 명품 소비, 고급 카페나 레스토랑 방문 인증, 피부 미용 후기, 여행 장소 인증 등이 아주 주요한 콘텐츠로 등장하게 됩니다. 즉 라오스 도시 여성들에게 SNS란 단순한 일상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SNS에 명품 가방을 올리면 자신도 이를 따라가야 뒤처지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렇게 SNS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일상화되면서 일부 여성들의 경우 가성비 소비가 아닌 소위 가심비 소비 행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SNS상에서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과시적 소비 행태로 귀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앞서서 얘기한 외모 중심의 과시적 소비 행태나 비록 짝퉁이지만 명품을 선호하는 소비 행태 등 라오스 도시 여성들의 소비 행태의 종착점은 결국 SNS를 통해 나 자신을 보기 좋게 포장하고자 하는 자기 과시 욕구와 함께 이를 SNS 세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적 인정 욕구가 결합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오스 도시 여성들의 소득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과시적 소비 행태는 허영심 가득한 자기 자랑질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SNS 자랑질이 어디 라오스 여성들만의 현상이냐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러한 가시 욕구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고 보편화된 소비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 세계 여성들에게 소비란 자기 정체성의 표현 방법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라오스라는 나라에도 이러한 조류에 따라 허세와 허영심이 더해진 남들에게 보여주는 소비 패턴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라오스의 경우는 나라 전체의 경제 발전 속도가 아직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서 SNS는 매우 급속한 속도로 보급됨으로써 이른바 보여주기식 소비 행태는 이미 다른 나라들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정작 실제 소득 수준은 동남아 최빈국 수준이라는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은 사회의 개방성이나 공공복지제도, 그리고 교육 인프라나 문화 인프라 등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기 존재감이나 성취감을 별다르게 드러낼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과시적인 소비 행태를 맹목적으로 따라함으로써 자기 과시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식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더욱이 인접국가인 태국이나 중국, 그리고 K컬처의 본산인 한국의 문화가 대거 유입되면서 라오스는 보다 발전된 다른 나라의 문화 따라하기가 곧 상류 문화로 인식될 정도로 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심하게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라오스 여성들의 과시적 소비 욕구는 세계 일반 여성들과 유사한 심리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서 라오스만의 특이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라오스 사회의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저소득과 불균형적인 도시화, 그리고 SNS 플랫폼 문화의 무분별한 확산 현상이 라오스 도시 여성들의 과시적이고 왜곡된 소비 행태 방식으로 표출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라오스 여성들의 개인적인 인정 욕구나 보상 심리가 다 함께 믹스되어서 나타난 종합적인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라오스 도시 여성의 과시적 소비 문화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라오스 국민들이 저축을 하지 않고 거의 그달 벌어 그달 쓰거나 그날 벌어 그날 다 써버리는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비단 도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라오스 전체 국민들의 소비 중심의 생활 패턴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주제에 한정하여 생각해 보자면 앞서 말한 라오스 도시 여성들의 과시적 소비 욕구는 분명히 저축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한 소비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문화는 라오스 도시 여성들의 SNS상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SNS 세계에서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는 심리가 매우 팽배해 있는 상태로서 좋은 물건을 사거나 그럴싸한 카페나 레스토랑을 가거나 미용에 소비하거나 여행을 가서 인증하는 것 등을 삶의 성취처럼 여기고 있는 반면에 저축과 투자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은 현실의 행복과 괴리된 매우 지루한 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쁘고 오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가 자연스럽게 저축보다는 소비에 올인하는 방식으로 고착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라오스 사람들 사이에서는 버는 족족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아주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라오스라는 나라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라오스의 최근 3년간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보면 2022년도에는 22.96%, 2023년도에는 31.23%, 그리고 작년도인 2024년도에는 23.1%의 인플레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미친 상승률이죠. 이렇듯 최근 3년간만 따져봐도 무려 77.29%의 인플레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어렵지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 라오스 화폐인 끼브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은행의 공식 환율을 먼저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미화 100달러에 대략 88만 깁이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120만 깁, 그리고 4년 후인 2024년도 7월 달에는 100달러에 220만 깁까지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은행의 공식 환율이고요. 아시다시피 작년도인 2023년도 7월 달에 사설 환전소에서는 미화 100달러에 260만 깁까지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불과 4년 만에 화폐 가치가 무려 200%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원화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면 2020년도에 8만 깁, 편의상 현재 환율로 환산하겠습니다. 우리 돈 5,600원이면 살 수 있던 물건을 2023년도에는 26만 깁, 18,000원을 줘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치지 않고서야 은행에 현찰을 넣어두고 안심하고 앉아있을 사람이 없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제 상황 하에서는 당연히 현재지향적인 소비 행태가 강화되면서 돈을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지출해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해지하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오늘 벌어 오늘 다 쓰는 소비 패턴이 더욱 공고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 불안정의 상황에서 오늘 당장의 만족한 소비를 위해 도시 여성들의 경우 SNS를 활용한 가시적 소비 행태를 보이게 되고 특히 저축보다는 현금의 저장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금반지나 금목걸이, 금팔찌 등 금 관련 기군속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라오스의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 수단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제도권에 대한 낮은 금융 소비 신뢰도와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저축에 대한 유인은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축하지 않는 현상이 공고화된 것은 지금의 라오스 현실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과시적 소비 형태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라오스 도시 여성들의 과시적 소비 행태가 비록 라오스 여성들 개인적 차원의 단순한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구조적 배경과 맞물려서 발생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의 실제하는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라오스 고소득층의 월 소득 수준은 약 1,000만 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0만 원 정도 이상이고요. 중간 계층의 경우 월 200만에서 400만 깁, 그리고 하위 계층의 경우 월 소득은 150만 깁 내외로 추정되고 있고요. 참고로 2025년도 라오스의 최저임금 수준은 130만 깁, 하나로 약 9만 1,000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도시 여성들의 과시적 소비 행태가 일부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 수준을 초월해서 일반 도시 여성들에게까지 그러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여주기식 욕구가 동일하게 작용하면서 뷰티, 먹방, 옷차림, 여행 인증 등에서 타인을 모방하고 따라하려는 행동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거의 전 계층을 망라해서 이러한 소비 흐름에 심리적 또는 행동적 참여가 일어나면서 중간 소득 이하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가 일상화되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도시에서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부모에 의존하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모에게 의존하지 못하는 도시 여성의 경우 남성 파트너 또는 남성 스폰서, 특히 외국인 남성에게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극히 일부 여성들의 케이스지만 음성적인 돈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소위 거리의 직업녀라고 부리는 워킹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라오스 도시 여자들의 허영심 가득한 보여주기식 자랑질 문화가 이미 광범위하게 대중화되고 일상화돼서 사회적 통제력의 작동 범위를 넘어선 지금의 상황은 오로지 도시 여성들의 개인적 문제에서 비롯된 기현상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사안이며 라오스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취약성과 부실화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때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서 지금 당장의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만이 의미 있다는 현실 만족주의와 아울러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지금의 라오스라는 시스템 안에서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생활에서 진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SNS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나마 부자처럼 꿈이라도 꾸면서 현실의 고달픔을 잊으라는 프레임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박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본래 허영심이라는 것이 실제 자신의 능력보다 과대하게 포장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왜곡된 자존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라오스 도시 여성들의 그들의 내심은 이러한 현실 세계에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